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은 나라 네팔입니다. 아, 나무들이 울창하네요.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로 향하는 길인데요. 네. 이곳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가는 길 내내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의 안내원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버스 안내양 같은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선글라스도 아주 멋지게 썼네요. 아유, 기특하네요. 수도 카트만두에서 꼬박 6시간을 달려 트레킹 코스의 거점인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해가 졌어요. 이 포카라는 어떤 곳인가요? 네, 포카라는 교육, 관광의 중심 도시인데요. 트레킹을 떠나기 전 이곳에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가야해서 간단한 먹을거리도 팔고요. 네. 좀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네, 이 아기가 가는 내내 재롱을 피워 제게 큰 힘이 됐는데요. 아우, 귀여워요. 도로가 험해서 멀미가 심했는데 아기가 한 번도 울지 않더라고요. 어휴, 네. 착해요. 6시간을 달린 끝에 베시사하르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250여 킬로미터를 달하는 안나푸르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수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벌써 12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오르자 해발고도 1000m에 위치한 바운단다에 닿았습니다. 소박한 정겨움이 골목길에서 묻어나는데요. 옛날 우리는 시골 같네요. 네. 천진한 아이들이 낯선 여행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아유, 표정들이 참 천진하죠.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도 보이는데요. 예. 빨대가 좀 커요. 거의 보스인데요, 빨대가 아니라. 방울은 잘 안 만들어지고 맛있는 게 더 많은 것 아이고, 같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마을의 학교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진 마을에서 선생님 한 분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 방명록 같은 걸 보여주시나요? 네, 방명록입니다. Lives here. He rents a room. He cooks by himself, and he works here. And he's working here since 20 years. 교육 환경이 무척 열악한데요. 방문객이 건네는 학용품이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안나푸르나 갈 때는 학용품을 좀 챙겨가야 되겠네요. 열악한 그러면 더 것은 좋겠죠. 교육뿐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근처 공사장에서 인부가 떨어지는 어이구. 사고가 났는데요. 앰뷸런스가 들어올 수 없어서 들것으로 옮기고 있더라고요. 아,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여기 병원까지 가는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차가 들어오기 힘든 산간 마을에서 짐을 옮기는데 당나귀가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짐은 사람의 힘으로 나릅니다. 특히 연료가 귀한 산간 지역에서는 네. 땔감을 구하는 게 큰 일입니다. 보통 무게가 아닐 텐데요. 거의 몸 크기만한 그러니까요. 짐을 들고 다니세요. 길도 좁고요. 아무리 험한 산속이라도 다리를 놓고 길을 내놨습니다. 산 옆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쭉 산등상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이 험난한 길을 따라 당나귀도 여행자도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데요. 오! 어떤 길은 낭떠러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요. 박정 씨 무서워요. 저 이런 길 못 가요. 난간도 없어요. 어떡해요? 이런 길이 만들어지는데 아이들의 고사리 손도 쓰이더라고요. 어머, 지금 10살이나 됐을까요? 지금 돌을 깨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트레킹 중간중간에 보고도 믿기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장비 없이 저렇게 이제 길을 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말이죠. 아하.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산에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길들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냥 걷기도 힘든 길을 현지인 포터들은 여행객의 짐을 가득 메고 걷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마다 입구를 알리는 독특한 모양의 문이 있습니다. 네. 산에는 사실 경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으로 경계가 나눠지네요. 오랜 산행으로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쯤이면 눈앞에 보이는 마을이 훌륭한 휴식처가 됩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데요. 파란 하늘과 거대한 산세가 고단함을 달래줍니다. 이때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 정말 아름다운 폭포가 있네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길 만드는 건가요? 네, 밧줄을 타고 내려오거나 망치로 내리치면서 길을 넓혀가는데요. 아하. 이때 필요한 물건들도 다 사람이 지고 나르더라고요. 이건 사람 키보다도 더 커 보이는데요. 아, 산속에서 이렇게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하나둘 마을을 지날 때마다 자연 안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경이로운 풍경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야. 보리밭이잖아요. 네. 저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바람에 출렁이는 초록의 보리밭. 진짜 눈이 다 시원해지네요. 몇몇 티베트 문화권 마을에서는 이런 마니차를 볼 수 있는데요. 마니차는 불교 건전을 넣어서 돌릴 수 있도록 둥글게 만든 통으로 한 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네, 문맹률이 높아서 이 마니차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한쪽에는 작은 제단도 보입니다. 이때가 아침 시간이라 아이들이 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구쟁이 같아. 이 길 위에서는 모두가 쉽게 친구가 되는데요.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외국인 친구도 만났습니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네, 한국말 조금. 오, 잘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은데요. 야, 이게 비구름이네요. 이 구름이 손에 닿을 듯해요. 네, 머리 위에 있는 거 같죠? 저 위에는 비가 많이 내리겠어요, 지금. 구름이 산 등성이를 넘나드는 게 보이는데요. 손에 잡힐 듯한 거대한 구름의 움직임이 장관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자연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귀한 자원입니다. 계곡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요? 먼 길을 걸어온 지친 당나귀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 또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당나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거의 수도꼭지 대고 마시고 있어요. 진짜 목말랐나 봐요. 시원한 물로 재충전을 하고 다시 기운을 내서 길을 나섭니다. 트레킹의 묘미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자연과 하나가 돼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가는 건가 봐요. 그렇죠. 발걸음도 천천히. 네. 해가 질 무렵 참외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670m에 위치한 산골마을의 저녁은 평화롭습니다. 텐트족들은 이미 잘 차비를 마쳤고요. 네. 바이바이 안녕. 아까 한국말 하시던 분이네요. 한없이 걷다 맞이한 휴식의 밤은 달콤합니다.
상쾌한 공기가 아침을 깨웁니다. 안나푸르나 산봉우리 위로 밝은 태양이 비춥니다. 아, 이런 풍경 보면서 그래도 이 고생이 헛수고가 아니구나 하셨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설산에 비친 태양빛을 보면 잠이 다 달아납니다. 고지가 더욱 가까이 보이고요. 예. 부지런한 산 사람들은 벌써 짐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있는 마을이라 그런지 군인들도 보입니다. 네팔이 긴 내전을 거쳤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이 보이네요. 출구를 나서서 다음 마을로 향했습니다. 좀 지루하진 않으세요? 단순한 걷기가 이어지지만 다채로운 풍경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네. 길 옆 암벽에는 누군가 낙서를 해놨고요. 이 낙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있나 봐요. 잘 찾아보면 한글도 보일 것 같은데. 높은 지대로 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면 더 천천히 걸으며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계곡의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좀 나아지나 봐요. 저 멀리 거대한 돌이 보이는데요. 이게 돌인가요? 네, 빙하가 한번 훑고 지나간 빙하 침식 지역으로 티베트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이 언덕을 타고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영험해 보이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네. 이 깊은 산 중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지금 물 사시는 건가요? 그죠? 산악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아니, 걷기도 간신히 갈 수 있는 곳을 지금 뛰어가시는 거군요. 대단들합니다. 멀리 눈보라가 휘날려서 자세히 봤더니 눈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촬영을 아주 잘 하셨네요. 이 설산에서는 슬픔도 소리 없이 온다고 하는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매력 때문에 또 산에 가신다고도 하더라고요. 저 산을 보면 다 시인이 될 것 같아요. 더욱 긴장을 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곳에서 만난 나왈 마을입니다. 미로처럼 이어진 길이 인상적인데요. 작은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고 벽을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계단이며 벽, 건물 등 모든 것이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너마집 같이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런 풍경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글도 쓰고 하면 훌륭한 문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탑 앞에서 안전한 완주를 기원하며 다시 길로 들어섰습니다. 너무 긴 코스여서 좀 지치지 않을까 싶은데 표정들은 다 좋네요. 네. 네. 해발 3,060m 고지에 있는 브라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인데요. 거의 1.5배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런 높은 곳에서도 또 살아가시는군요. 입구에는 긴 돌담이 있는데요. 네. 경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뒤로 보이는 돌산에는 수행자들이 머문 곳으로 보이는 불도 보입니다.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어허. 한적한 풍경이 마음에 들어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요. 몸과 마음도 재충전을 하고 다시 길을 나설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트레킹을 하는 사이 어느새 설산이 부쩍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색새별 텐트가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곳은 해발 3,570m에 위치한 마낭마을입니다. 야, 이렇게 높은 곳에도 꽃도 피고 무지개도 뜨는군요. 야생꽃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무지개가요? 이렇게
모양이 네. 반달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렇네요. 옆에 갈라진 돌산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얼핏 보면 마른 나무같이 생긴 이 돌조각으로 돌집을 짓는 거더라고요. 야, 장작더미 같은데 이게 돌이라니까 참 신기하네요. 저도 장작동인 줄 알았어요. 강과 푸르나 빙하가 뒤로 감싸고 있는 이 마을에서 대부분의 여행자는 며칠간 머물며 고소 적응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도 적응을 하는군요. 트레킹에 관한 각종 정보는 여행자 안내소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네네. 저보다 앞서서 이곳을 지나간 한국인이 꽤 많더라고요. 아, 저렇게 나라별로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나 봐요. 마을 중심에는 티벳 불탑인 커다란 초르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왜 탑돌이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외지와의 교류로 번성해온 마낭은 음식점부터 인터넷 카페까지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야, 빵 종류도 다양하고요. 예. 맛있겠네요. 인터넷도 된다니까 참 신기하네요. 네. 마낭에서 지쳤던 몸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야, 또 이렇게 험난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외로울 것 같은데요. 묵묵히 걷다 보면 산을 병풍처럼 두른 곳에 잔잔한 호수인 아이스레이크가 있습니다. 아이스레이크 하면 이름이 얼음 호수인데요. 실제로 얼진 않았네요. 바로 옆으로 강과 푸르나 빙하가 보이는데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크기가.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야, 자연의 말 없는 위대함.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흙과 뭉쳐진 얼음 덩어리가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오. 거대한 자연 앞에서니 수천 년 시간을 뛰어넘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산속에서는 양 모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목동이 뭔가를 던지는데요. 네. 암벽 위에 양을 모는 거더라고요. 오, 암벽 위에도 양이 꽤 많아요. 그러네요. 양떼를 따라 도착한 곳은 캉사르 마을입니다. 어느새 저녁 무렵이 됐는데요. 네. 마을 아이들은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밤 차가운 몸을 녹이고 묵어갈 곳을 정했습니다. 찬장인 모양인데요. 네. 소박하네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외지인을 부엌에 안 들이는데요. 어허. 여행에 지친 외국 청년이 안 돼 보였는지 따뜻한 불 옆에 앉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성껏 요리도 해주시네요. 튀기는 건가요? 네, 밀가루 반죽을 펴서 기름에 튀겨내서 먹습니다. 별다른 양념도 안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마늘 수프와 함께 먹었어요. 마늘이 고산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죠. 다음 날 한결 가뿐해진 몸으로 틸리치 호수를 향했습니다. 하얀 설산 위에 저 푸르나 안 푸르나 해가지고 이게 안나 푸르나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하늘 파랗네요. 야. 아, 정말 파랗네요. 예. 지대가 높아질수록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요. 가쁜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면 끝없이 펼쳐진 자연이 보입니다. 설산에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요. 꼭 조명 켜놓은 것 같지 와, 않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점점 길이 좁고 험해지는데요. 네. 어우, 경사도 정말 가파르군요. 스키장 코스로 치면 난 코스일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저 길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틸리치 호수로 이어지는 난코스의 길입니다. 이 길도 누군가 처음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잠시 돌아갈까 망설였는데 마음을 다잡고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생각 드시겠어요. 정말 야, 아찔하겠어요. 경사가 가파른 돌길인데다 네. 작은 자갈이 많아서 잘못하다가는 미끄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손에 땀이 나는데요. 어떻게 걸으셨어요? 네, 발끝에 힘을 주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발씩 조심히 걸었습니다. 네. 지금 요 옆은 그러니까 이걸로 찍기까지 하시려니까 더 오, 힘드셨겠어요. 그러셨겠어요. 네, 길의 아래쪽은 끝없는 낭떠러지입니다. 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길을 이렇게 걷다니 참 용기들도 대단하세요. 네. 어. 이렇게 언덕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군요. 어려운 길인 만큼 지나고 난 뒤 찾아오는 기쁨은 몇 배로 더 큽니다. 푸르죠, 확실히. 야,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역시 안나 푸른하네요. 그렇습니다. 눈이 부시잖아요. 이곳에서 만난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이곳은 동물들에게는 낙원입니다. 언덕길인데도요, 산을 잘 타요. 멀리 야크도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 길을 따라 쭉 걸으면 틸리치 호수 베이스 캠프가 나옵니다. 여행자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요. 반가운 깃발도 보이고요. 코이카 깃발이에요. 호수에서 다이빙했다는 기념 장식도 해놨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구경하는 사이 금세 눈보라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날씨가 참 좋았는데 네. 금방 이렇게 눈발이 거세졌어요. 흐린 날씨 탓에 주변이 보이질 않아 눈길을 걷는 것으로 이날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곳에 밤사이 눈을 막아줄 조촐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요 텐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잠이 잘 오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으셨을까? 네, 다음 날 맑게 개일 풍경을 기대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쾌청하네요, 날씨. 네,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졌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며 틸리치 호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넓게 펼쳐진 얼음 뭉치들도 지나고요. 어허, 이야. 얼음 잡초 같은 느낌이죠. 네. 네, 드디어 눈앞에 해발 4,919m, 길이 4km, 깊이 85m의 틸리치 호수가 펼쳐졌습니다. 야, 이렇게 높은 곳에 호수가 있다니 믿기질 않아요. 지구상에서도 이렇게 높은 곳이 참 손에 꼽히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한 호수니까. 호수 옆에 건물 한 채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지 썰렁한 모습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네. 자세히 보니 내부는 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휴, 그러네요. 지금 이게 호수인데 이게 지금 꽁꽁 다 얼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허.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서 저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Just one signature is 예.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드디어 틸리치 호수에 왔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너무 아름답고요. 야, 제가 갔을 때는 호수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네. 날이 풀리는 우기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얼어 있는 건 아니군요. 예, 마이 텐. 풍광에 취해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며칠 전에 스친 인연인데요. 한국인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반가운 마음을 담아 매콤한 고추장을 풀어서 국수를 끓여봤습니다. 이야. 이거 여기서 장사하면 아주 대박 나겠는데요. 고추장국수. 맛있겠어요. 어떤 맛일까요, 이게? 네, 제가 끓였지만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옆에 있는 외국인도 잘 매울 드시는데요. 텐데. 예. 네, 식사를 마친 뒤 한바탕 총판이 벌어졌습니다. Yeah, very good singer. 댄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친구. Yeah. Bye bye. 여행지에서는 다 친구가 됩니다. 네, 잊지 못할 추억이죠. 반가운 만남과 아쉬운 작별의 순간을 뒤로하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야크카르카 마을입니다. 아가도 이렇게 자기 짐을 스스로 지고 가요. 슬슬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인데요. 말도 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저도 짐을 풀고 숙소 1층 식당으로 갔습니다. 뭘 만들까요? 주로 여기서는? 메뉴 대부분은 야크치조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여행자 숙소에서는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곳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담도 나누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뭐 드셨어요? 저는 야크버거를 먹었습니다. 오, 이거 햄버거인데 여기 야크 고기로 만든 건데 네. 이 맛이 어때요? 네, 소고기와 비슷한데요.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배고프셨으니까 뭔들아. 맛있게 보여요. 정말 맛있게 보여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 들어선 지 16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길을 나섰는데요. 이야, 흔들 다리가 그야말로 흔들흔들 하는 다리인데요. 비가 엄청난데요? 잠시 들러간 곳은 묵티나트 지역입니다. 묵티나트는 힌두교와 불교 사원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산자락 비탈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구심처인데요. 동시에 힌두교 2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이 묵티나트를 방문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쪽에 물이 흐르는데요. 물줄기가 많아요. 네, 108개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이곳을 지나면 모든 번뇌가 깨끗이 씻긴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쌓여있던 저의 번뇌도 씻어내고 가뿐한 마음으로 토롱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와의 싸움을 수십 번 한 끝에 화려한 기도 깃발이 휘날리는 곳, 해발 5,416m에 위치한 토롱나 언덕 정상에 닿았습니다. 야, 드디어 정상에 오신 거죠? 풍경이 이렇게 화려한 색감과 어우러져서 더 예쁘게 느껴지네요. 네, 힘겹게 오른 만큼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 주는데요. 여태까지의 고생을 보상해 주는 듯 안나푸르나 산군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 순간을 각자의 추억 앨범에 간직해 봅니다.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야. 쌓인 피로가 시원한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언덕 정상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휴게소가 마련돼 있는데요. 같은 길을 걸어온 친구들과 따뜻한 차와 함께 마음을 나눠봅니다. 그간의 여정 중 가장 높은 고지인 토롱나 언덕, 고생 끝에 얻은 정상에서의 달콤한 기쁨을 만끽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안나푸르나 지역 최북단에 위치한 까그베니 마을입니다. 강을 따라 펼쳐진 보리밭의 물결 때문에 푸른 오아시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람이 대단히 센데요? 네, 오전 10시 이후만 되면은 계곡을 바람을 타고 거센 바람이 몰려옵니다. 파도 같아요. 네. 바람에 넘어질까 봐 안내판도 뚫어놨습니다. 안나푸르나는 풍요의 여신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에서도 풍성한 자연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길이 꽉 막혔어요. 어허. 골목길을 따라서 걸어봤는데요. 조각상을 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승처럼 마을을 지켜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에도 무슨 행사가 지금 펼쳐지나 봐요? 네,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바람의 말이란 뜻의 룬다를 새로 올리고 있습니다. 깃발. 하늘, 땅, 바다, 바람, 해를 상징하는 오색천에 기도문을 적는데요. 네. 바람이 신께 기도를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새 룽다를 세웁니다. 또다시 제 앞에 황량한 길이 펼쳐집니다. 모래바람이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데요. 한참을 걸은 끝에 좀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허, 여기는 비행장까지 있는 걸 보니까 마을이 꽤 큰가 봐요. 네, 좀선 마을은 이 인근에서 중심지인데요.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학교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여기 캠퍼스군요. 공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도 신나게 놀고 있네요. 그래도 시설이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간이 시설을 만들어 놉니다. 각종 용품이며 생필품, 먹을거리도 다른 지역보다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소도 많이 보이고요. 그러네요. 식사를 하기 위해 조용해 보이는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야크 스테이크를 먹어봤습니다. 일단 크기가 커서 마음에 드네요. 그죠? 어허. 야크고기 많이 드시네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더 맛있더라고요. 네. 든든하게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는요, 가만 보면 사람도 동물도 뛰는 법이 없어요. 여유로운 게 절로 느껴지죠? 그렇죠. 부지런하게 말이죠. 푸른 초원에서 말들이 한가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보내는 이곳에서의 시간과 풍경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 암벽에 있는 조그마한 이 굴은 여기 뭔가요? 네, 수행자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보입니다. 동네 꼬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아, 고깔 모자 귀엽네요. 머리 감은 지 좀 오래됐나 봐요.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여주니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도 귀엽죠? 그러네요. 한 마을을 지날 때 학교 기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마을 축제네요. 네, 교육 시설이 부족한 네팔에서는 학교 건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학교가 새로 지어지는 걸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네. 같이 좀 즐기셨어요? 네, 저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아, 이렇게 빨갛게 칠을 하고 축제를 즐기시나 봐요. 정처 없이 길을 걷는 여행자에게 마을에서 마주치는 뜻밖의 모습들은 큰 활력이 됩니다.
안나푸르나의 산군을 따라 이어지는 길을 걸어 다음 마을에 닿았는데요. 해발 1190m에 위치한 따도빠니입니다. 와, 이렇게 산이 겹겹 쌓여 있네요. 첩첩산중. 그렇죠.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을 따라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한적한데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알까기와 비슷하더라고요. 아. 최양락 씨가 여기 가서 해설을 하면 아주 인기가 있겠어요. 따도빠니는 네팔어로 뜨거운 물이라는 뜻인데요. 강변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요? 길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곳에 노천 온천탕이 마련돼 있습니다. 야, 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그동안 쌓았던 이 피로가 쫙 풀리겠어요. 여행자는 물론이고 현지인들에게도 큰 인기인데요. 이렇게 온천욕 즐기면서 맥주 한 잔. 이것도 아주 괜찮아요. 이분은 온천욕을 즐길 준비를 아주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물안경까지. 깊은 산 중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입니다. 그러네요. 푸른 자연이 펼쳐진 평탄한 길을, 어떤 때는 자갈밭길을, 또 험난한 돌계단을 오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결같은 것은 안나푸르나 특유의 푸근함이 곁에 있다는 것인데요. 베이스 캠프로 들어가는 입구인 시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소나기에 온 마을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파랗게 보입니다. 네. 잿빛 하늘 사이로 무지개가 떠올랐는데요. 비도 피할 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 지금 달려있는 건 뭔가요? 요리의 재료로 사용될 것인데요. 염소 고기를 손질해서 살짝 말려놓은 겁니다. 불을 먼저 지펴주고 고기를 넣어서 적당히 익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익겠어요. 어디 볼까요? 야, 불에 바로 익혔는데 타지도 않고 역시 솜씨가 참 좋네요. 네, 골고루 그죠? 잘 익었네요. 염소고기 수프도 준비를 하는데요. 아, 이렇게 말렸다가 요리할 때 쓰시는군요. 채소와 고기를 함께 다져놓고 양념을 해서 함께 볶습니다. 여기에 물을 붓고 푹 익혀주면 염소고기 스프가 됩니다. 맛은 어떨까요? 겉모습은 약간 육개장 비슷한데.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네. 푸른 자연이 반겨주는 이곳은 고라파니 마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고라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곳에 말이 많이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산길을 따라서 사람이 걷는 거고요. 예전에는 행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푸닐 전망대로 이어지는 마을입니다. 여기도 무지개가 떴어요. 네, 하늘 풍경이 여기도 참 예쁘네요. 지붕 색깔도 예쁘고요. 자,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푸닐 전망대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언덕 위에는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촐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해발 3,210m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꽤 높은 곳인데 풍광 정말 아름답네요.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두툼한 구름띠가 히말라야의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정말 구름띠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구름이 물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 구름이 움직이는 게 바로 눈 앞에서 보이네요. 그렇죠. 주변이 순식간에 뽀얗게 뒤덮였습니다. 야,
아까까지만 해도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네요. 마치 안개 낀 것 같아요. 예. 결국 전망대에서의 감상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아유, 순식간에 이렇게 됐나 봐요. 못 본 분들이에요. 아까 경치를 굉장히 씁쓸해하죠. 안나푸르나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풍요로운 수확인데요. 산골 마을 사람들은 가파른 산을 계단식으로 경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창 농사일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서로 밭을 가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논을 만들었군요. 소도 보이고 참 어렸을 때 봤던 산골 마을 풍경하고 아주 닮았어요. 소들이 밥 갈고 있고. 멀리 보이는 곳은 산속에 자리를 잡은 촘농 마을입니다. 해발 1951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끝나는 시간인가요? 종일 길을 따라 걸었을 여행자들이 하나둘 마을로 들어섭니다. 아, 진짜 가팔라서 소들도 이 풍경을 보면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느긋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출출해질 시간 가장 북적이는 곳은 작은 빵집입니다. 네. 맛있다고 소문이 난 초코 케이크를 먹었고요. 네. 네. 야크 치즈도 맛을 봤는데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야.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의 높이에 따라 온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흐르는 계곡물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계곡 사이로 엄청난 안개가 흘러들어옵니다.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또 날씨가 참 급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안개는 산길을 따라 춤을 추듯 흘러갑니다. 다시 힘을 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한국분인가 봐요. 네, 이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더없이 반가운데요.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둘러보자 눈부신 풍경이 서서히 눈에 들어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장관이고요. 히말라야 3대 미봉 중 하나인 마차푸차레입니다. 바로 이 산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히말라야를 한눈에 담고 있으니 그간의 여정이 필름같이 지나가는데요. 이 순간의 감동을 함께 한 이들과 나눠봅니다. 야, 기분이 좋을까요? 이곳에 와보지 않고는 이 기쁨을 모를 거예요. 이곳을 찾은 이들의 발자취는 베이스 캠프 건물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녀갔던 증거들이 많아요. 태극기도 보이고. 그러네요. 다녀갔다는 흔적으로 자신의 사진과 메모를 남겨놨더라고요. 마음만을 이곳에 남겨두고 싶었던 거겠죠.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녀갔네요. 이렇게 30일간의 걷는 여행 끝에 무사히 최종 목적지 앞에 섰는데요. 히말라야의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앞으로의 인생도 서두르지 않으면서 저만의 길을 묵묵히 걷겠다고 다짐해봤습니다.